탐사 성공률은 이거 꽝이면 지금 어떡해요? 꽝이 훨씬 많죠. 아, 꽝이 훨씬 많아요? 아, 우리네 인생이 다 똑같군요. 이거 진짜 황제 출근이네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상사 이야기 세상사 대담,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홍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아주 멋진 두 분을 모셔봤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스사업본부 개발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강승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스사업본부 세넥스 운영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석 차장입니다. 소속 부서를 들어보니까 저는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오는데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인들에겐 겨울철에 꼭 필요하죠. 아, 겨울철에 꼭 필요하다. 주신 힌트대로 오늘 주제가 바로 가스에 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LNG, 액화 천연가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요리할 때도 쓰지만 보일러를 쓰는데 필요하고요. 그때 쓰는 게 LNG였군요. 맞습니다. 보통 친숙한 이름은 LPG거든요. LPG?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LNG와 LPG는 태어난 곳이 좀 다릅니다. 아, 출생지가 다르네요. 네. 어떤가요? LNG는 땅속에 있는 가스를 그대로 추출해서 영하 162도에서 액화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LNG 선이나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운송하는 거고요. 아,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판, 부탄을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액화하는 그런 생산물입니다. 그러면 LNG 가스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지금 기계처럼 나온 이 답변이 바로 오늘 두 분이 나온 이유군요. 네. 그럼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 LNG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NG 가스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싹 다 하고 네.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혹시 그 에너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론 처음 듣습니다. 아. 어떤 뜻일까요? 좀 말씀드리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누는데 쉽게 말해서 생산, 처리, 그리고 운송, 가공, 유통까지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하는 거를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 전 과정을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종합 상사잖아요. 자원 공장까지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원래 상사가 이것저것 다 합니다. 아, 상사가 이것저것 다 하는 거군요. 네, 저희가 원래는 업스트림 분야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난 2024년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하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잡고 간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해보려면 시작 단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업스트림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뭐죠? 혹시 ENP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당연히 처음 듣죠, 저는. E가 뭔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아, 오늘도 또 퀴즈가 들어왔어요. 자원이니까 에너지 맞죠? 땡! 아닙니다. E는 탐사를 의미하는 exploration의 줄임말이고요. P는 production, 생산을 의미하는 줄임말입니다. 아, 그래서 EMP 맞습니다. 탐사와 생산, 뭐 채굴한다, 뭐 이런 뜻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가스를 하는 게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가스다, 채굴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찾아내는 탐사 작업을 해야 되고요. 가스가 발견이 되면 생산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개발이 다 끝난 가스를 추출해내고 처리해서 판매자에게 보낼 수 있는 생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스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어디에 가스가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탐사를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거죠? 사실 본격적인 탐사를 하기 앞서서 지질학자분들께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에 석유나 가스가 생산 발견됐던 지역을 스터디를 하는 게 빠른 지름길일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아예 한 번도 석유나 가스가 발견되지 않은 곳이다. 저희는 보통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지역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이 과거의 지질학적인 환경이나 어떤 분지 생성 과정을 봤을 때 유망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들을 후보에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와 관건 계약을 맺고 언제까지 저희가 탐사 작업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커미먼트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과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게 꽝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꽝도 있나요? 꽝이 훨씬 많죠. 아, 꽝이 훨씬 많아요? 아, 우리네 인생이 다 똑같군요. 맞습니다. 탐사 성공률은 보통 20% 정도 보면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하고 탐사하는 과정이 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럼 20%면 이거 꽝이면 이제 어떡해요? 결국은 많은 자본금을 가진 회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큰 돈을 취득하는 머니게임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다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20% 확률의 싸움을 걸고 들어가는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확률을 높이고 원활한 작업 과정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인공지진파를 쏘게 되는데 쉽게 복부 초음파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리 탐사를 통해서 이 지층의 구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디에 유망 구조가 있고 어디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평가한 지역에 탐사 시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탐사 시추는 실제로 가서 타겟 지층까지 뚫어서 가스 관을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가스를 조금 생산해보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생산된 가스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태우거든요. 그런 멋진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작업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까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과학적인 보물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과 또 노력을 들여서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위 대박을 친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이자 에너지 사업의 핵심 자산인 신화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미얀마 가스전 신화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 가스 있다, 미얀마에 가스 있다, 야 가스 캐러 가자 해서 바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지역은 미얀마 서부 해상인데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글로벌 메이저 E&P 회사들이 와서 탐사를 계속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고 나간 지역인데 여기서 저희가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못한 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의 끈기와 기술적인 역량을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실패를 뒤집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모여서 진짜 이 실패의 집합소였는데 여기서 진짜 그 대박을 찾아낸 거군요.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배사 구조라고 해서 가스나 석유가 갇혀 있는 그 저류층의 모양이 사발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 가장 꼭대기를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은 쉽게 석유가스를 발견해낼 수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그건 전형적인 배사 구조가 아니고 층사 트랩이라고 해서 지층이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상부 꼭대기에 있는 코너 쪽을 직접 시추해서 전향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발견을 해낸 가스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집념과 기술과 이 전향적 사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됐다고 하면 벌써 지금 언제예요? 13년이 흘렀거든요. 슬슬 이제 고갈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면 저희가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통상적으로 석유가스 항류 산업 쪽에서는 한 번에 다 일시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계약에 의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발 1단계는 메인 생산 플랫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된 가스를 육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메인 파이프라인과 트렁크 라인을 제작하고 건설하는 작업을 했고요. 사실은 그 땅 속에 묻혀있는 가스나 석유는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압력이 떨어집니다. 추가적인 시추를 통해서 생산정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정들을 기존의 메인 생산 설비에 타이백이라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발 3단계였는데 저압 홍출기 컴프레서 플랫폼을 추가로 해상에 설치를 하고 일종의 빨대로 더 쭉 빨아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고요. 개발 4단계 작업은 저희가 꽤 규모가 있는 필드를 또 새로 발견해냈고요. 발견될 필드를 기존에 있는 생산 설비에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사실 좀 든든한 상태겠네요. 아직은 매우 따뜻한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 표정만 봐도 마음의 그 풍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가스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쫙 해가지고 철근 같은 거 막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상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해상 플랫폼. 그럼 두 분도 사업 담당자시니까 가보셨나요? 당연히 가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일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2023년도에 가봤고요. 차장님은? 저는 한 2018년 정도 아. 네, 좀 꽤 되긴 했습니다. 규모나 이런 게 어때요? 뭐 건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넓이는 축구장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크다고요? 네네. 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안 커 보이는데 엄청 크네요. 그리고 거기 한 200명 정도 좀 넘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해요? 출근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매일 출근하는 형식은 아니고 보통 28일 근무하고 28일 오프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 헬리콥터로. 네. 우리는 보통 출퇴근한다고 버스 아니면 뭐 따릉이 이런 거 생각하는데 헬리콥터로. 헬리콥터 타기 전에 네. 전세기도 한번 타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강제 출근이네요. 아니 그러면 이게 바다 한가운데니까 궁금해요 그 생활이. 생활이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물론 거기에서 헬스장, 탁구대, 당구대, 풀스 이런 오락시설이 존재합니다만 굉장히 힘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밸런스 게임 할 때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에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데를 얼마 주면 간다. 이런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지금 하시는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죠? 평소에는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됐고요. 해상에서의 작업이 많아질 경우에는 최대 200명까지는 승선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일을 하냐? 가장 중요한 가스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프로덕션 엔지니어들, 테크니션들이 존재하고요.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들과 테크니션들이 24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상 플랫폼이 정말 대단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럼 땅에서 하면 될 텐데 이 땅에서는 이게 안 나서 안 되는 건가요? 땅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 어디죠? 캥거루 하면 생각나신 나라가 어디실까요? 거기군요. 오스트레일리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뽑아내는 거랑 바다에서 뽑아내는 거랑 그 가스의 차이도 있어요? 저희가 호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석탄층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가스이고요. 이 석탄이 생성되면서 거기에 메탄가스가 석탄층에 이제 물리적으로 흡착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물이 찹니다. 이 석탄층까지 관을 연결한 다음에 물을 뽑아내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던 메탄가스가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석탄층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이 가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석탄층 메탄가스 LNG를 어쨌든 호주에 가서 또 찾으려면 또 관건하고 또 막 계약하고 탐사하고 꽉 나오면 좌절하고 이걸 또 하셨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치트키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치트키 기대됩니다. 뭐죠? 저희가 지난 2022년 4월에 호주 현지의 행콕 에너지라는 회사와 함께 당시 시총 기준 한 5, 6이 되는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세넥스 에너지는 기존에 이제 퀸즐랜드 주에서 석탄층 메탄가스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고요.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주주사로서 투자를 더 하고 증산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런 방법이 또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인수를 했을 때는 약 20페타줄 정도 수준의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60페타줄로 증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페타줄의 1일 생산량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20만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60페타줄 생산량은 퀸즐랜드 주가 있는 동호주 지역에서 연간 내수로 필요한 가스량의 10% 정도가 되고요. 동호주에서 주요한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생산이 늘면 당연히 들어오는 그 수익도 이거 어마어마하겠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배는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미얀마 해상전이랑 호주에 있는 육상가스전이랑 이 두 개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걱정 없겠어요, 향후 이 일정에는? 굉장히 든든하고 따뜻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안심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상사맨이 아니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찾아서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탐사 광구를 보유하고 있고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인도네시아에도 엉아라는 광구를 몇 년 전에 취득을 하여서 지금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성공 가능성을 20%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가능성 좀 괜찮게 보십니까? 20% 이상의 확률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 탐사 기술진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좀 들어보니까 동남아, 오세아니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커버하는 LNG 가스의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문제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직접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엄청난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구 깊은 곳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EMP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NG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강렬하게 신화는 멈추지 않는다. 신화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 뭐 무슨 아이돌 그 슬로건 같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저희가 미얀마 가스전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살아있는 신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제2의 미얀마, 제3의 미얀마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사님께서는요. 사실 저도 비슷한 걸 생각했는데요. 가스, LNG 우리가 다 한다? 앞으로 다 해먹을 거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 지구에 LNG 가스를 다 해먹는 그날까지 저도 멀리서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LNG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